네, 이제 제가 준비했던 마지막 강의인데요. 6차 시에는 맞춤형 인재상, 우리가 다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과연 뭘까요? 네, 여기 보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좀 나와 있죠? 특히 여기서 제가 살펴본 기업은 삼성인데요. 네, 삼성전자 기업 인재상 한번 보기 전에 대기업 인재상은 공통 키워드가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거랑 좀 동일한 문맥인데요. 변화와 혁신이 1위, 63.3%를 1위고요. 그 다음에는 창의성, 열정, 도전, 전문성, 세계, 글로벌, 마지막으로 고객 가치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보면은 삼성전자 기업 인재상인데요. 열정, 또 창의 혁신, 마지막으로 인간미 도덕성 이렇게 있는데요.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마지막으로는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AI 시대, AI 인재상을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차시에는 이제 기업의 인재상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또 그 인재상에 맞춰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즉 미래 융합형 인재입니다.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해야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오기까지 우리 이렇게 이 아래 순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형 인재, 의라고 하죠. 이렇게 일자형 인재는 전문적 지식은 아니어도 폭넓은 관심과 교양을 갖춘 지도자형 인재를 선호를 했습니다. 또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런 교양, 폭넓은 교양뿐만이 아니라 인성 소양을 갖춘 인재로 전문적 지식을 찾은 이런 인재를 원했고요. 그 다음은 한 우물을 파더라도 깊이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해서 깊이 파고든 전문가적 인재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인재를 원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융합, 통섭형 인재입니다. 네, AI 시대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비선형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됩니다. 용이성과 신속한 대처가 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AI 시대에서는 이런 융합, 앞서서 얘기했던 융합, 통섭형 인재가 필요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거의 일맥상통해요. 창의성과 혁신성. 아까 앞서서도 나왔었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능력 같은 경우도 사실 중요한 능력이긴 해도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키워드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예측과 추론 능력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달을 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제 AI가 데이터를 조금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람은 거기서 통찰력을 통해서 어떤 게 또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인지 확인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인재에게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기술적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컴퓨터 비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네, 계속해서 공통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AI 시대에서 통하는 인재상이 공통적으로 소통과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적인 윤리적인 책임감 나왔죠. 네, AI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이 필요하고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발전 중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고요. 이런 지속적인 학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도태되기도 할 것입니다. 신기술 적응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산업 동향을 반영한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은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AI 시대 인재는 갖춰진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배경을 갖춰야 돼요. 특히나 이 역사적인 지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더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참여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중소기업의 그런 개념 다시 리마인드 시킬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재상 또 자기만의 그런 대체 불가능성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옥을 지어보자, 우리가 다니고 싶은 회사, 브랜드 지어보자 해서 실제로 제가 갔던 학교 학생들의 이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는 좀 개발자, AI와 관련 있는 학교였어요. 이 친구들이 꼭 필요한 거는 저희는 회사 앞에 스타벅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1층에는 식당이 있으면 되겠고 뭐 회의실, 인사팀, 기획팀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회사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분수와 산책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P자로 해가지고 헬기가 여기 올 수 있도록 한다. 선생님, 저희는 이런 회사에서 좀 다니고 싶어요. 회사의 복지는 어떻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칭찬을 많이 했던 학생들인데요. 네, 이런 설계도, 도면도 잘 했고요. 단면도 인사팀, 뭐 그래픽, 기획, 여기는 프로그래밍, 공원, 지하철역 이런 식으로 해서 1층, 2층, 3층까지 있고 여기는 뭐 카페, 헬스장, 휴식실, 구내식당, 편의점 이렇게 있다. 이런 회사에서 좀 다니고 싶고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연봉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회사가 뭐 주 4일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칭찬을 한 거는 아무래도 AI 또 프로그래밍 이쪽 친구이다 보니까 판교로 좀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 친구들은 주소지도 임의로 정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런 식으로 주소도 정하고 회사 이름도 정해가지고 벌써 진짜 회사 하나 만든 것처럼 뿌듯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층부터 5층까지 있고 여기도 무슨 헬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니고 싶은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주면은요, 모둠끼리 이제 애들이 그림을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는 회사 이름 정하기, 어떤 회사인지 회사 근무 환경, 우리 중소기업 배운 개념 바탕으로 근무 환경 작성을 하고 건물에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시간을 주고 나서 이제 각 조별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조를 제외해서 나 여기는 좀 입사하고 싶다 하는 조에는 손을 들고 또 발표가 끝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줬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마 1시간 정도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하고 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휘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 AI 회사를 만드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 회사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중소기업 사옥을 건설하는 시간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각 모듈마다 그런 아이템 같은 거를 선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갔던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우리 아까 얘기했던 5대 기술 있죠. 5대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모듈만의 그런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1등 했던 조는 사실은 지금 좀 시장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완장 같은 거를 차서 백신 패치라고 하죠. 백신 패치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백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갑자기 바늘이 나와가지고 이런 인슐린 같은 걸 넣거나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좀 활용한 이런 제품을 또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남아있는 시간을 보시고 아이들이 다닐 중소기업 사옥을 건설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브랜드를 만들게 하거나 하셔서 아이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질의응답도 받고 투표를 하는 형식으로 이런 중소기업과 AI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소기업 그리고 AI 바로 알기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